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전입니다. 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45주기 이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12억 바로 그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하루 전에 이제 그 동작동 그 국립현충원을 다녀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오늘 행사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었겠죠. 자, 이제 여기서요. 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여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박정희 추도식 참석, 도전 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에 주력하겠다. 어, 이런 말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함께 갔었죠. 국민 단결 통합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추도식인지 뭐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야 없이 다 모입니다. 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은 그나마도 요즘은 좀 낫습니다. 여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죠. 어느 정도. 과거에는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한때는. 그야말로 이제 민족 중흥회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저 가족들 그리고 일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추도식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예, 요즘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전부 역사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도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라에 진정으로 큰 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 이 뒤섞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요, 감히 말합니다. 정치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발전 못 시킵니다. 정치 권력이.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그 정치 권력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관리하는 거죠, 관리. 그냥 관리자입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궤도에 올라버리면 더 이상 정치 권력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민간이, 기업이 국가를 이끌고 나간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기업의 경쟁력, 민간 개개인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발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은 이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권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작은 어떤 그런 행정부, 정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회도 저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해도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국회 권력도 축소, 대통령 권력도 축소 이렇게 시켜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이제 희망사항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볼 때. 대통령 뽑아놓고 흔들잖아요. 큰 힘을 못 씁니다. 어, 가령 이제 대통령이 있고 의회 권력까지도 이제 같이 병행을 시키면은 여소야대가 아니고 그 반대로 여대 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힘 있는 어떤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노태우 대통령 이후를 한번 쭉 보십시오. 직선제 이후에 그 각각의 대통령이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노력했죠. 뭐 어쨌거나 국가 발전을 견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대통령들이 오히려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정치 권력이 오히려 주도를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만큼 벌써 커진 거죠. 거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은 넓지 않고 인구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미국의 축소판이다 할 정도로 일본의 절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나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에 너무 큰 기대와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일 뿐이고요. 국가 관리나 좀 잘하고 있는 거 망치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이게 여야가 어느 쪽이 이제 집권하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정치 권력의 책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정의 구현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바로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역사가 너무도 많이 뒤집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동안 건국과 산업화를 이제 시작으로 지금의 오늘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든 이 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어떤 역사적 모략, 음해, 선동, 조작, 날조, 뭐 왜곡 이런 것이 그냥 총망라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저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가면서 뭐를 느끼는지 정말 궁금한데 말이죠. 형식적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업적 이런 걸 되뇌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제 그런 나라가 많고, 뭐 중남미에도 있고요. 뭐 카리브해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나라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극빈국가가 그야말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땅도 뭐 좁고 자원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어 지금 그들 눈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군사력 순위 세계 5위, 무역 규모 세계 10위 정도, 국력 순위도 전체적으로 한 10위 정도 되죠. 11, 11위 이 정도 되죠.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그들 눈에 비치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느냐. 이제 연구를 한다 그래요. 공부를 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전부 박정희 대통령 연구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을. 김대중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연구 아무도 안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연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땄느냐? 어떻게 해서 뭐 저기 민주화를 이뤘느냐? 이거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공부하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런 어떤 기초를 다지고 레일을 깔았느냐? 그런 준비를 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그 엄청나게 어려웠을 텐데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원래가. 그걸 해놓고 간 그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운동 다 배워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수출품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새마을운동 그거 공부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뭐 진짜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두 사람도요.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더군요. 한국에는 거의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거의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추도식 때 그 여야 모두 모여가지고 뭐 전부 그냥 칭송하는 걸 보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야당 인사 누가 옵니까? 그나마도 여당 안에서도 지금 다 많이 안 와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저기 추경호 대표도 이렇게 가서 함께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보기 좋네요, 어쨌거나. 자, 뉴스를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뭐 뉴스로 뭐 들어봐야 뭐합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갔다 두 분들이. 그러고요. 이런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동훈 물러가라. 대표가 뭐 하고 있나?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욕설 고함도. 이제 한동훈 대표 가는 곳마다요. 그 팬덤이 있죠. 위도훈이 이를 중심으로 이제 그 팬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팬들은요. 사생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돌 따라다니는 그 팬들 있잖아요. 그들과 성격을 좀 같이 한다, 공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기를 갖고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재명은 사생팬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성격이 개딸들은 사생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념적 공유에 가까워요. 거기는 개딸들은 어쨌거나. 이재명이 뭐 인품이 뭐 아주 훌륭하다든가 외모가 아주 뭐 빼어나다거나 스타일이 좋다든가 뭐 이런 이미지가 좋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을 따르는 그 개딸들은 왜 그렇게 이재명을 좋아하느냐?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은요. 이재명과 이념적으로 뭔가를 공유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그게 아니에요. 한동훈 팬들은 저는 이념의 공유가 아니다라고 봐요. 일부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 그래서 사생팬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적 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동훈 가는 곳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거든. 한동훈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다소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 이제 그런 정치인 자체가 없거든요. 옛날에 조국이가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조국은 정치적으로 꺾여버려가지고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팬덤이 많이 죽어버렸는데 지금 그 팬덤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한동훈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도 국민의힘에서 버티고 있는 힘이 바로 그 팬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차기 주자 여론조사 해보면 어쨌거나 이재명에게는 뭐 반토막 났지만 여당 안에서는 여권 안에서는 당연히 1위잖아요.
그런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벌써 제가 볼 때 날아갔어요. 벌써.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것은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차기 뭐 지방선거 있잖아요. 다음 선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요. 그 지방선거 입지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어쨌거나 지금 당대표는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대표 쪽으로 이제 줄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직 같은 것은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흐름, 그리고 대표가 갖고 있는 우월한 힘, 뭐 이런 것, 그리고 조직 장악에 있어서 아주 대표가 뭘 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이렇게 배척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싫지만 마지못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쨌거나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소위 이제 보수라고 하는 이 진영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주 일천하단 말이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자면은 본인 스스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확실히. 근데 그 상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가장 우뚝한 상징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기는 쉬워요. 자유, 민주, 한미동맹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건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자기 몸으로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도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마인드가 혹시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나중에 언제든 문제가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잖아요. 그것도 광주에 가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참 정치는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발칵 논란이 좀 일어났죠. 그렇지만 뭐 정치 잘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요, 소위 이제 이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쪽에 민심을 잡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 뭐 그렇게 뭐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구원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런 일련의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걸 하나도 안 했어. 그걸 해야지만이 뭔가 조금씩 이 보수 안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영남에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위험하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는 누군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보수로 진짜로 거듭나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남 자민련으로는 안 된다. 자꾸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영남 자민련 탈피하고 수도권이 화답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여론조사 벌써 수십 번 나왔는데 수도권에서 인기 없죠. 솔직히 말해서. 10대, 20대들, 30대들 인기 뭐 별로 없잖아요. 지지율 아주 낮잖아요. 20대들은 거의 뭐 그냥 무덤이지 않습니까? 거기. 왜 이러냐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잡을 수 있는 집토끼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래 우파도 일부 있겠지만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 우파든 좌파든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어쩌면은 뭐 정치적 칼라가 없는 이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냥 한동훈만 보는 거예요. 한동훈만.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를 만들 때 많은 논평을 했지만 그분들 댓글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른 이슈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한동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만. 그래서 제가 누리 PD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회 각 방면에 정치 각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 폭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고 좁아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또 조회수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 그분들은 오직 한동훈만 이야기해야 그냥 와 몰려와가지고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동훈 지지자들도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더 띄우려고 하면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큰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열심히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정치인이 되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한동훈은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정치적 칼라, 목소리, 비전, 뭐 어떤 통찰력, 자기 콘텐츠 이런 게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도록 한동훈 뭐 착하다, 뭐 정직하다, 뭐 이런 이야기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판은 정말 유능하면서도 때로는 냉혹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칼을 빼서 누굴 찌를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지. 우리 한동훈 착합니다. 스마트합니다. 참신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것만으로는. 그거로는 뭐 인기는 잠시 끌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을 못 시킵니다. 정치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면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요, 착한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가 더 어울리는 게 정치예요. 그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한동훈 팬덤들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표준화된 어떤 답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쨌거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한 개죠.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형강댐,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등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 그야말로 이분은요, 초인입니다. 초인.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신을 완전히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그렇게 던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 체력과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냈다라고 봐도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요,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군 출신, 기업가 출신이 제일 좋다라고 봐요. 솔직히 법조인 출신들 저는 선호 안 합니다. 최악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근데 요즘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법조인들이 솔직히 제하면 정쟁만 일어납니다. 저쪽 좌파들은 그냥 뭐 운동권들, 싸움, 여기 싸움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얘들은 그냥 권력 투쟁, 싸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법조인도 많아 또. 여기 이제 국민의힘도 전부 법조인들이야. 이 보면 너무 많아. 이러니까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미시적으로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 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원래 이 상상력이 결여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넓은 지형을 보면서 정치 지평을 넓혀가는,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닦고 통찰력을 키우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갖고 이제 정쟁화시키는 거지,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중국이 하나 부러운 게 있는데,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에요. 이공계 출신들, 기업인들, 노동 일을 하던 사람들, 군 출신들, 이렇게 조직을 달아보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는 뭐 인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인기라고 하는 것은 포말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과연 유지할 수가 있는지, 요즘 제가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요. 비판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수준에서 제가 자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다 그러네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 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나눴지만 다소 불편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요, 요즘은 이제 가는 곳마다 한동훈 물러가라, 뭐 한가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기현상이지만, 진풍경이지만 한동훈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자,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